제목은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글 태수. 삶에 지치면 평범함도 꿈이 된다. 꿈이 뭐냐는 낯간지러운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 난 축구선수, 난 만화가, 난 아나운서, 나는 건물주. 10대부터 20대까지는 그래도 꿈이란 것이 존재했다. 심지어 그 안에는 어딘가 말랑말랑한 감정이 숨어있어 듣는 이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특성이 있었다. 그랬던 내가 벌써 만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와 누군가 꿈이 뭐냐 다시 묻는다면 조용히 답하고 싶다.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 정말이었다. 삶에 지치면 평범함도 꿈이 되었다. 그런데 이 평범함이란 놈이 참 애매했다. 어떤 날에는 배달비를 신경 쓰지 않고 갈비찜을 주문하는 것처럼 도달 가능한 영역으로 보였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1년에 한두 번쯤 해외여행을 가는 화목한 4인 가정처럼 아득히 달아났다. 평범함이 꿈인 것은 분명 사실인데 시간이 지나도 도통할 수가 없었다. 평범함이란 도대체 뭘까? 탤런트 홍진경 씨는 행복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는 것. 나는 그게 내가 갖고 싶었던 평범함의 정체라고 생각했다. 고민과 걱정이 배제된 사소한 평일, 비교도 열등감도 질투도 분노도 혐오도 걱정도 고민도 불안도 없는 안전한 하루를 살았을 때 나는 비로소 평범히 잘 살아냈다 안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른이 된 나의 목표는 아니 꿈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불행해지지 않는 것이다. 아프지 않고 매일을 별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 저녁은 뭐 먹지? 라는 사소한 고민에 시간을 충분히 써도 괜찮은 지금이 조금 더 지속되길 바란다. 행복이 더 많아진 삶이 아니라 불행이 더 줄어든 삶이다. 그렇게 미안하지만 앞으로 시작될 이야기 역시 행복을 찾아가는 낭만적인 여정이 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매일 찾아오는 불행을 아득바득 수비해내는 꽤나 현실적이고도 세속적인 낭만 없는 분투기가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어도 인생이 좋아지진 않을 것이다. 그저 내 인생도 나쁘지 않다는 뜻밖의 진실만을 가져갈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나쁘진 않네 라는 마음도 매일 가질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좋은 인생이 아닐까. 하이라이트가 남진 않아도 무편집된 인생마저 웃으며 볼 수 있는 그런 인생 말이다. 당신에게도 그런 삶이 찾아오길 바라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2024년 가을 태수.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제1장.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데리러 갈까?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면 어김없이 체력이 괜찮은 날이었다. 전날 달리던 잠을 잤거나 별다른 문제도 없이 하루가 흘러가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체력이 넘치는 날. 그런 날이면 약속을 끝낸 아내를 데리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어쩐 일이야? 아내는 반색하며 물었다. 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답했다. 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답했다. 집에만 있으니 좀 있으셔서 라고 할 만큼 집에만 있으니 좀 있으셔서 라고 말할 만큼 나도 바보는 아니다. 삶이 고단하지 않은 날 나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김치찌개를 끓이는 남편이었고
평소 같으면 쳐다도 안 볼 나는 솔로도 같이 보며 잘도 도잘거렸다. 그러나 삶이 약간만 삐끗해도 내 다정함은 길을 잃었다. 대답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 무슨 질문이든 건조하게 답하는 날이 많았다. 나도 몰라.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될까? 나는 이미 모든 체력을 밖에서 소진하고 돌아와 더 이상 내 사람들에게 쏟을 에너지가 없었다.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달달한 사랑이나 진한 우정도 결국 다 건강해야만 가능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겐 부모도 부부도 결국 남이다. 어쩌면 그래서 혼자가 좋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는 걸지도 모르겠다. 혼자만 될 수 있으면 이 모든 귀찮음과 짜증, 쓸모없는 대화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나 알다시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뭐해? 지친 마음이 슬쩍 회복되는 순간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사람을 찾았다. 실망한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고 오래된 친구들에게도 잘 지내냐는 안부를 물었다. 혼자가 좋다는 말은 사실 잠시 숨 돌릴 시간 좀 줘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을 뿐 나는 영원히 혼자가 되고 싶진 않았다. 그저 내 사람들에게 보내야 할 다정함이라는 의무에서 잠시 피신하고 싶었을 뿐이다. 비겁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기로 했다. 다정함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 플랭크를 하고 집 앞을 뛰어다니기로 했다. 멋진 몸은 애당초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조금이라도 단단해진 마음만은 원한다. 피곤에 치든 날 집에 돌아가도 서로를 환영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당연한 수준의 다정함을 갖고 싶다. 근육의 크기만큼 다정함의 크기도 커질 것이다. 단단해진 복근과 허벅지는 말랑해진 내 마음도 다시 견고하게 굳혀놓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플랭크를 하며 아내에게 물을 것이다. 오늘 데리러 갈까? 내 다정함의 크기는 오늘 내가 버텨낸 1초의 시간만큼 더 커졌을 것이다. 그만두는 것도 용기, 그만두지 않는 것도 용기. 요즘 것들은 좀만 힘들어도 퇴사. 3년 전 제이는 그 말에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했다. 조금만 힘들어도 징징이라니 참나. 너무 내 이야기 아닌가? 제이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1년의 시간을 더 투자해 보다 괜찮은 성과와 동료들의 신뢰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를 얻었다. 혹시 잠은 제대로 주무시나요? 견디다 못해 찾아간 정신과에서 받은 의례적인 질문에 제이는 그만 울음이 나와버렸다. 물론 제이를 걱정해준 주변 지인들도 많았다. 동료도 친구도 가족도 제이를 위해 시간을 냈고 살뜰한 위로도 놓치지 않고 건넸다. 다만 방향이 좀 묘했다. 힘든 건 아는데 여태 한 게 아깝지 않아? 어렵게 들어간 곳이잖아. 좀만 버텨봐.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제2의 생활이 아닌 제2의 사회생활이었다. 잠은 잘 자냐는 한마디에 속절없이 무너진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제이 자신조차 자신의 생활을 걱정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아마 모두가 비슷한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사회생활과 달리 내 생활은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쓰면 쓰지. 논리적인 접근이었다. 내 생활은 하면 할수록 돈과 시간이 차감되는 구조였기에 제이는 그것을 최대한 다적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성적, 학벌, 평판, 직급, 연봉, 연차, 성과. 오늘도 내 세상에는 중요한 게 넘치는데 시간은 없고 할 것 많았다. 그런 세상에서 나를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속편하고 효율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로봇과는 달라 오로지 효율만으로는 윤택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고장난 마음은 시간이라는 만병통치약으로도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제이도 마찬가지였다. 제이가 다시 방문 밖으로 나온 것은 만 2년이란 시간이 지난 뒤였다.
거기서 회사 정문으로 향하기까지 또 한 번의 2년이 필요했다. 제2의 청춘은 이미 꽤 흘러가 있었다. 효율이라 부르기엔 오히려 고연비의 시간이었다. 멈춤과 지속 둘 중 무엇이 더 맞는 일인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 오래된 유행어처럼 그때그때 다르겠지. 그래도 노곤한 퇴근길에 이 글을 볼 당신과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다 잠시 이 책을 편 당신에게 이 질문만은 돌려주고 싶다. 요새 잠은 잘 자나요? 밥은 체하지 않고 잘 먹어요? 멋진 사회생활을 위해 너무 많은 내 생활을 포기하며 살지는 않기를 바랄 뿐이다. 섬세한 이유실수록 번아웃이 자주 온다. 섬세하다는 건 남들보다 서너 배쯤은 큰 감정 안테나를 갖고 사는 것과 같다. 겨울 냄새, 봄 냄새와 같은 계절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말하며 간만에 본 부모님의 약해짐도 눈치 좋게 알아채는 기특함을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공감의 선봉대장 역할을 한다. 섬세한 사람일수록 번아웃이 자주 온다. 섬세하다는 건 남들보다 서너 배쯤은 큰 감정 안테나를 갖고 사는 것과 같다. 겨울 냄새, 봄 냄새와 같은 계절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말하며 간만에 본 부모님의 약해짐도 눈치 좋게 알아채는 기특함을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공감의 선봉대장 역할을 한다. 친구들의 무너짐에 울고 위로하는 건 이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가족들의 안 좋은 감정 역시 모두 이들의 차지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문제 자체에 대한 민감성이 아주 높기에 친구와 가족과 회사와 학교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앞서 반응한다. 물론 해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불편해서 살 수 없어서. 그러나 슬프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만큼은 어디서도 드러내지 않는다. 절대. 타인의 걱정, 어린 물음에 이들은 언제나 솜씨 좋게 답한다. 난 괜찮아. 타인의 감정을 대신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잘 알기에 내 감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쉽게 넘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만은 언제나 뒷전이다. 마치 밀린 설거지 중 맨 아래 위치한 그릇처럼 내 마음만은 씻어내지 못한 채 매번 그대로다. 이들이 자주 번아웃되는 이유다. 독일어에는 치타델레라는 말이 있다. 요새 안에 독립된 작은 보루라는 뜻으로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작은 방을 의미한다. 나는 섬세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치타델레라고 생각한다. 챙겨야 할 것, 챙겨야 할 사람, 챙겨야 할 모든 감정들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만이 남겨진 시간과 공간이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고립된 공간 속에서만 남들에게 수도 없이 제공했던 말을 자신에게 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 괜찮아? 그건 친구 같은 자식, 무엇이든 털어놓고 싶은 친구, 알아서 잘하는 직장인이 되느라 정작 나에게는 아무것도 되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만 생각해 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 어차피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지금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되 어떤 감정조차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힘든 날 마음속이 온통 타인의 감정으로 가득해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날 풀어 나밖에 없는 공간으로 도망가자. 그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자. 난 안 괜찮아. 나 안 괜찮아. 가끔은 남에게 줬던 섬세함을 나에게도 허락하자. 포기가 습관이 되면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포기하게 된다. 자신이다.
나는 가끔 너에게 이유 없는 칭찬을 주고 싶다. 2008년 고대하던 대학에 붙었을 때 방문을 젖히고 외쳤다. 할머니, 난 합격이래. 공돌이 출신 장씨 집안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대학생이라니. 거와 환대는 아니어도 진한 포옹 정도는 기대했다. 한데 웬걸? 할머니 생각보다 훨씬 더 성마른 표정으로 말했다. 잘했네. 감정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빼짝 마른 반응에 나는 너무 놀라 그대로 창문을 닫고 생각했다. 별일 아닌 건가? 회사에 합격했을 때도 그랬다. 나름 건실한 간판의 회사였으나 가족들은 또 한 번 꽉 짠 무말랭이처럼 물기 없이 내 합격을 응대했다. 에라이 모르겠다. 그래 나 하나 취업한 게 뭔 대수겠냐. 나는 더 이상 서운해하는 것도 지쳐 그냥 기대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들었다. 당황한 인사 책임자는 물었다. 혹시 안 기쁘세요? 기뻤다. 분명 기쁘긴 기쁜데 이젠 좀 헷갈렸다. 이게 환호할 만한 일인 건가? 맞다면 얼마나 환호해야 하냐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그냥 연기를 하기로 했다. 아니요, 정말 기쁩니다. 예, 너무 좋죠. 건조는 그렇게 저장됐다. 이게 꼭 나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선수들의 소감만 들어도 알 수 있지 않나. 응원해주신 국민들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리 비판에는 과하게 관대하고 칭찬에는 유독 인색하다. 그래서 뭘 해도 덤덤하다. 대학이든 회사든 업무든 결혼이든 심지어 올림픽 금메달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해내는 게 당연한 것이 되었다. 기쁘기보다 안도감이 더 먼저 찾아왔다. 슬픈 일이다. 초등학생 시절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달리기 시합에서 3등 안에 들지 못해도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셨다. 정말 잘했다고 끝까지 온 걸 축하한다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다. 달리기가 빨랐던 내 입장에서야 스포트라이트를 뺏긴 것 같아 짜증이 났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이해한다. 세상 일이란 게 축하를 받으면 작은 일도 기쁜 일이 된다. 반대로 축하를 받지 못하면 대단한 일도 당연한 일이 되고 그래서 우린 서로의 성공에 좀 더 자주 축하할 줄 아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비록 진심으로 우러나진 않더라도 소중한 사람에게만큼은 큰 박수를 보낼 줄 알아야 한다. 축하라는 건 꼭 마라톤 결승 라인과 같아서 축하받지 못할 레이스는 결국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가 끝이 아닌 건가? 아직 많이 남은 건가? 조용한 완주는 멈출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숨 돌릴 자격마저 뺏어간다. 자만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삼가기에는 너무 심각한 피해다. 그러니 누군가를 정말로 깊이 생각한다면 그의 고생에 진심으로 성대한 축하를 보내주자. 자만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난 고이고이 접어 비행기로 날리고 열심히 뛰어온 나와 내 사람들에게 자주 말해주자. 고생했다.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폭죽이 커질수록 느는 것은 의외로 즐거움밖에 없을 테니까 모두가 즐겁게 완주했던 그날의 운동화처럼